뉴욕 일원의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강하한다며 아침 최저기온이 섭씨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엔 올 겨울 첫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중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캘리포니아주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향후의 간판을 내걸고 중국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이 민주당과 합의해 연방 정부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내놓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루 만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에 뉴욕 일원에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강하한다며 아침 최저기온이 화씨 16도, 섭씨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엔 올 겨울 첫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뉴욕 지역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19도가 예보되어 있으며 일요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 낮 최고 기온 화씨 27도, 섭씨 영하 3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16도, 섭씨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강추위에 앞서 내일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북부 내륙 지역은 1에서 3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되며 뉴욕시와 해안 지역은 적설량이 많지 않아 대부분 지역에서 쌓이지 않을 정도의 약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추워진 날씨에 도로 곳곳에 빙판이 만들어질 수 있어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욕주는 한파에 따른 도로 결빙, 정전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가정별로 방한용품 구비 등 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중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캘리포니아주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루이지애나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 감염자가 심각한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H5N1 감염자가 중증 증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DC는 해당 환자가 상업용 가금류를 접촉하지 않았고 젖소나 관련 식품에 노출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사유지에서 기르고 있는 병들거나 죽은 가금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보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환자가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나온 캘리포니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61명의 감염자 중 34명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중 33명은 젖소를 기르는 낙농장에서 발생했지만 1명은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정확한 최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공에 미치는 위험은 여전히 낮지만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DC는 아직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사람 간 전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추가적인 유전자 분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H5N1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즉각적인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향후의 간판을 내걸고 중국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중국 공안부 소속의 불법 비밀 경찰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세 중국계 미국인 천진핑은 어제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천진핑이 미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국의 범죄적이고 억압적인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불법 경찰서를 설립하는 데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진핑의 유죄 인정으로 내년 예정된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천진핑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용의자 루젠 왕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맨하튼 차이나타운에서 푸젠성 출신자 향후회인 창러 공의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거점으로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감시하는 활동 등에 조력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체포됐습니다. 중국 공안부와의 통신 기록을 삭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비밀 경찰서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천진핑의 재판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다면서 중국은 법치 국가로 국제법을 일관되게 준수하면서 각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해왔다. 비밀 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춘 4.25에서 4.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월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 후 11월에 이어 3번 연속 인하이며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12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준은 발표한 점도표에서 내년 중 금리 인하는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2번 더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엔 한 번 인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차례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2차례 정도만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베스 엠의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동결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우리는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슬아슬한 박빙의 결정이었지만 옳은 결정이라며 최대 고용과 물가 상승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최선이자 올바른 결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이 민주당과 합의해 연방정부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내놓았으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루 만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영리하고 강해져야 한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을 경우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한다면 그들의 허세를 폭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척 슈머와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간소화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고 부채 한도 상향을 결합한 임시 예산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며 정치권에 영향력을 내보인 셈입니다. 그는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우리나라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주당과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저격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17일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기존의 임시 예산안이 오는 20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자칫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셧다운 가능성이 우려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존슨 의장의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예산안을 나쁜 법안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슨 하원 의장은 재난 지원 등까지 빼고 예산 처리 시한만을 사실상 연장하는 클린 임시 예산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가 20일까지 임시 예산 처리에 실패하면 21일부터 정부가 부분적으로 셧다운될 수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내년 상반기 뉴욕 퀸즈와
뉴저지 현장 민원실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퀸즈는 매월 한 차례, 뉴저지는 매월 2차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어제 뉴욕 총영사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뉴욕 퀸즈 지역 현장 민원실 운영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실시됩니다. 퀸즈 현장 민원실 이용을 위해서는 퀸즈 한인회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총영사관은 올해 총 12회에 퀸즈 현장 민원실 운영을 통해 총 1196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뉴저지 지역 현장 민원실 운영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실시합니다. 역시 현장 민원실 이용을 위해서는 뉴저지 한인회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총영사관은 올해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총 24회 운영했고 2102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현장 민원실은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처리 후 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장 민원실에서 가능한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발급, 병역 업무와 국적 관련 업무 등이며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사증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뉴욕 총영사관 웹사이트를 참조해 각 민원별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뉴욕주 시간당 최저임금이 50센트씩 인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최저임금은 2026년 17달러가 되고 그 이후엔 물가와 연동해 인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7일 내년 1월 1일부터 뉴욕시와 뉴욕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0센트씩 일제히 인상된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2023년 주의회와 합의한 인상안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뉴욕시와 나소 카운티, 서포크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 16달러에서 16달러 50센트로 그 외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현 15달러에서 15달러 50센트로 인상됩니다.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15달러로 유지됐고 올해 1월부터 시간당 1달러가 인상되면서 16달러가 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새해 예산의 초점은 납세자의 돈을 납세자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생활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1센트 임금 인상도 중요하다며 주의회와의 합의가 잘 이행돼 2028년 최저임금 17달러 시대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컬 주지사와 주의회의 최저임금 인상 합의안에 따르면 뉴욕주는 2024년부터 매년 시간당 50센트씩 인상해 2028년 17달러에 도달하면 그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됩니다. 뉴욕시와 나소 카운티, 서포크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이보다 2년 빠른 2026년 17달러에 도달하면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실업률이 증가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잠정 중단됩니다. 한편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현재보다 36센트 오른 시간당 15달러 49센트로 인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퀸즈 지역 버스 노선 재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노선은 정류장 수를 줄여 이동 속도를 높였고 배차 간격을 줄이고 이용 시간은 확대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퀸즈 버스 노선 재조정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MTA는 지난 1년 동안 공청회와 커뮤니티 보드 미팅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된 계획엔 4개의 새로운 노선이 추가됐습니다. 포레스트힐에서 퀸즈 칼리지를 잇는 Q74 버스를 포함해 큐가든에서 JFK 공항을 잇는 Q80, 로즈데일 자메이카 구간 Q89, 플러싱에서 라과디아 공항을 연결하는 Q90 노선 등이 새롭게 생깁니다. 기존에도 플러싱에서 라과디아 공항을 오가는 노선이 있었지만 새 노선은 코로나 일대를 거치지 않아 플러싱에서 훨씬 빠르게 라과디아 공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편 작업 후에 새롭게 추가되는 버스 노선은 17개로 늘었습니다. 또 퀸즈 지역에서 운행하는 29개 노선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차 간격을 10분 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노던 블러바드 서쪽, 유니온 턴파이크 등을 포함한 20개 노선은 운영시간도 연장합니다. MTA는 내년 초 이사회를 열고 개정된 퀸즈 버스 노선 조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한편 MTA는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운행하는 24개 노선 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Q13, Q28, Q35, Q66, Q69 등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도 배차 간격 축소 노선에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는 중국 네트워크 장비 기업 TP-Link가 생산한 와이파이 공유기에 대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P-Link 라우터는 미국 내 가정과 산업계, 정부기관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당국은 중국의 해킹 조직이 해당 라우터를 통해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와 국방부, 법무부 수사관들은 TP-Link에 대한 자체 수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상무부는 이 기업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TP-Link는 현재 미국 가정 및 소규모 사업체용 라우터 시장에서 약 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킹 조직은 수천 대의 TP-Link 라우터를 이용해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 정부 조직, 비정부 조직, 국방부 공급업체 등을 표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국에 따르면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캔자스 등 19개 주에 내려진 1심 법원의 다카 수혜자 오바마 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과 관련된 19개 주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다카 수혜자는 오바마 케어 건보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CMS는 향후 법원 결정이 보험 적용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경우 가입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연방법원 노스다코타 지법은 캔자스 등 1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다카 수혜자 오바마 케어 가입 허용 조치의 시행을 일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소더비는 1500년 전 로마 비잔틴 시대에 제작된 10계명 석판이 어제 뉴욕에서 열린 경매에서 이스라엘 기관에 기증할 계획인 익명의 구매자에게 504만 달러가 조금 넘는 가격에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소더비는 치열한 입찰 경쟁으로 낙찰가가 예상가인 100만에서 2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게 약 52kg, 높이 약 61cm인 이 석판은 지난 1913년 이스라엘 남부 해안 지역의 철도 건설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초기 유대교 회당, 모스크, 교회 유적지와 가까운 곳입니다. 석판엔 현재 팔레오 히브루라고 불리는 고대 히브리어로 된 출애굽기의 10계명 중 9계명만 남아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과 포트리타운이 연말연시를 맞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무료 주차제를 실시합니다. 펠팍타운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브로드 애비뉴를 포함해 지역 내 모든 미터 파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리에선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2일 오전 6시까지 메인 스트릿과 르모인 애비뉴 등 도로변에 있는 미터 파킹을 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타운 정부는 연말 연시 지역 내 업소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올 겨울에 가장 추운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